3월 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후보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대선 뒤 바로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후보 단일화란 대형 변수가 등장했지만 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돼서 정확한 파장을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정치적 야합이라며 역효과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며 꿋꿋하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가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이제 부담 없이 저에게 소신 투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토론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윤 후보가 원고만 보며 네거티브를 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비아냥대며 무례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정말 속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또 정치부회의 아니겠습니까? 신체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심야 회동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는데 후보직 사퇴가 지금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까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이 사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다만 미리 인쇄가 들어갔던 9일 본투표에서는 사퇴가 표기되지 않고 투표소의 안내문으로 이 사퇴 내용을 알리게 됩니다. 네. 단일화 파장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선거 당일까지도 단일화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요. 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목소리가 결집될 거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치적 이합 집산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 깜깜이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조사가 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제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또 내일도 좀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 묶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가 내일 시작되고 오늘 하루 전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후보들이 더 바쁜 일정을 소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섰는데요. 집중적으로 여성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 지역을 찾아서 무능한 민주당 정부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대학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참,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장소를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사전투표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강원도 속초에서 하고 이제 유세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파장에 따라서 서울의 표심을 더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역시 서울이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자, 이제 대선이 6일밖에 안 남았고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나날들입니다. 서둘러 가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화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직후 합당을 하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남은 시간은 단 6일,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원팀, 그리고 꿋꿋하게, 마지막 여론조사, 총리도 양성, 그리고 철군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선 D-6일입니다. 내일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가치연대와 국민통합정부를 목표로 야권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을 마친 뒤에 오늘 새벽 2시간이 넘는 회동을 가졌고 아침 8시 공동 기자회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낮 12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직 사퇴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 후보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 통합정부의 방향으로는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즉시 합당을 추진하고요. 집권 시에는 인수위와 행정부 구성을 함께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불과 3주 전입니다. 지난달 13일 안철수 대표는 여론조사 경선을 바탕으로 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방식이 아쉽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고요. 안 대표는 일주일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합니다.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 끌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리인을 통한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5장짜리 협상 일지 문건까지 공개를 했죠. 양측에 누가 언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쭉 정리한 겁니다. 자, 정권 교체 뒤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인수위나 차기 행정부는 어떻게 꾸릴지도 협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 우리 안 후보께 전화 통화를 시도도 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전해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과 지난 일요일까지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28일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4번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과 윤 후보가 단일화 야권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랬던 두 사람 사전투표 직전에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자, 안 대표는 입장이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제 개인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대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명분은
더 좋은 정권 교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막판까지 초접전 판세의 부담을 느낀 윤 후보 측, 그리고 정권 교체 무산의 책임, 그리고 지지율 하락의 부담을 느낀 안 대표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정말 정치는 생물이란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인쇄가 시작된 본투표 용지와는 달리 내일과 모레 실시되는 사전투표, 현장에서 바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간에서는 야권 단일화의 걸림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앙금 때문이란 말도 돌았습니다. 자, 그제 3.1절 기념식에서 포착된 이 싸늘한 악수 사진도 아주 큰 화제가 됐죠. 자, 오늘 이준석 대표는 안 대표와 국민의당 구성원들을 환영한다. 조건 없는 지지 선언과 합당을 결심한 용기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곧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유세 현장을 도는 모습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모욕적이랄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한 또 인간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저는. 자, 두 번째 픽 갑니다. 꿋꿋하게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선 야권 단일화는 설마 했더니 진짜가 된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소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통합정부를 앞세워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죠. 이 후보의 화살, 안 후보를 향하기도 한 건데요. 바로 사랑의 화살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저는 우리 심상정 후보님,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자, 하지만 안 대표의 화살 결국 윤석열 후보를 향했습니다. 이 후보 착잡한 심경일 텐데요. 기자들의 질문은 미리 예상한 듯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꿋꿋하게 제 갈 길 가겠다. 자,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연대 제안 후에 안철수 대표에게 물밑 접촉 시도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사양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단일화 기자회견이 열리던 아침 8시, 민주당 선대위는 이 당사에서 본부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논의했습니다. 반윤연대에 실패한 허탈함, 당혹감이 역력한 표정이었죠.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곧바로 대야 공세 모드로 전환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한 기존 전략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전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비록 오차범위 내이긴 했지만 기존에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미세한 격차로 앞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 뒤를 안철수, 심상정 순으로 따르는 형국이었죠. 자, 여기서 윤, 안이 손을 잡았고 이제 이 후보의 눈길은 홀로 남은 심상정 후보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에 펴몰아주면 양당 독점 정치가 더 강화될 뿐입니다. 저 심상정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 심상정에게 소신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자, 심 후보 3자 구도로 대선 끝까지 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지만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마지막 여론조사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는 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어라, 오늘 나온 조사 있던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2일까지 조사한 결과까지는 발표가 가능하고 오는 3일 이후에 조사한 결과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부터 보시는 결과는 모두 3월 2일 이전에 조사가 끝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오늘 아침 발표된 야권 단일화가 반영된 여론조사, 이 대선 끝날 때까지는 볼 수 없다는 의미겠죠. 이 단일화와 얼마나 큰 폭풍이 될지, 어느 쪽에 비를 뿌릴지는 오로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세 분석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각자의 주장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작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진보 진영의 총결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우리 심각한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죠. 이번에는 크게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작용할 것 같고요. 저번에 밖에서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안 대표 사퇴 전에, 그러니까 기존의 사자구도로 나온 JTBC의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36.6%, 윤석열 42.3%, 오차범위 안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5.7%포인트 더 높습니다. 심상정 2.9, 안철수 6.7이었습니다. 자, 사자구도 결과 두 개 더 보겠습니다. OBS와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45%, 윤석열 44.9%, 완전한 초접전 구도였고요. 자, 이어지는 국민일보와 KSOI 조사입니다. 이재명 37.9%, 윤석열 44.2%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인 6.3%포인트 격차로 앞섰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단일화 발표 전이지만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소위 윤일화일 때 누구, 안일화일 때 누구를 뽑겠냐는 조사들이죠. 자, 윤일화를 가정했을 때 윤석열 47.4%, 이재명 41.5%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5.9%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측으로 고르게 이동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총리도 양성.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확진됐습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김 총리는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일주일간 총리 공관에 머물면서 재택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확산세가 점점을 향해서 빨라지면서 매주 200가량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 어제 수요일 확진자 수는 19만 8,803명, 여전히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700명대 중반이고요. 사망자는 128명,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개학일이었던 어제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 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16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 중인데요.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픽은 철군하라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민간인 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는 달리 민간시설도 무차별 포격을 당했습니다. 수도 키우 도심에 접근한 러시아군은 방송 송출탑을 파괴했고 우크라이나의 국영방송이 마비됐습니다. 또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진입했습니다. And what would you tell people in Russia? I would tell them just get rid of your president. He is insane. 자, 현지 시간 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긴급 특별회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표로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같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40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서 러시아의 국제적인 고립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Vote yes if you believe UN member states, including your own, have a right to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Vote yes if you believe Russia should be held to account for its actions.
네, 대선 D-6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깜깜이 선거에 들어간 당일 단일화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정확하게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중도층이 결집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역풍이 불 거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따 상황실에서도 차근차근 또 짚어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사실상 이제 야권 단일화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았잖아요.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제 단일화는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네, 일단 구체적인 배경 설명에 앞서서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상황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젯밤에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가 끝난 뒤 자정 무렵에 서울 모처의 한 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안 대표와도 친분이 있는 장제원 의원의 매형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안 대표가 먼저 그리고 윤 후보가 이어서 도착을 했고 앞서 단일화 실무 협상을 해왔던 장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석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화 세조에 오른 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안 대표가 윤 후보를 영입하려 했던 인연입니다. 당시 안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당기려고 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과거 인연 이야기를 나눈 뒤에 윤 후보가 준비해온 공동정부 구상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만남 자체도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대화를 많이 이끌어간 것 같은데요. 안 대표가 예전에도 단일화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종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신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운명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 얘기는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대표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 구상이 있느냐, 180석 민주당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윤 후보는 제 장점은 결정이 빠른 거다. 근데 저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벽 회동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고 바로 이제 공동 기자회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대선 직후에 합당을 하고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물론 이제 대선에서 이기면 그런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할 경우 인수위와 행정부 구성을 함께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국민통합정부의 방향으로는 미래정부와 개혁정부, 실용정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즉시 합당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양당의 합당으로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대의에 따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제3지대에서의 그 소신 있는 그 정치 활동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어떤 헌신과 그 감사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 그대로 이 조건 없는 단일화가 이루어진 셈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이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장 중앙선관위로 가서 후보 사퇴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내부에서는 내일 부산에서 두 후보가 함께 사전투표와 유세를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까지, 그러니까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론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죠. 네, 일단 단일화를 가정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윤일화, 그러니까 윤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를 가정하면 윤석열 후보는 47.4%, 이재명 후보는 41.5%로 두 후보 간의 격차, 오차범위 바뀐 5.9%포인트 차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측으로
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층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오히려 역풍이 불 거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안 대표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안 대표 지지표가 바로 윤 후보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야권 단일화로 위기의식을 느낀 진보층이 더욱 결집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정몽준 후보가 대선 전날 단일화 철회를 놨지만 노무현 후보로 표가 결집이 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역대 대선을 보면은 단일화 관련해서는 성공 실패 사례가 다 있죠. 네, 역대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 있었던 이른바 DJP 연합입니다. 호남과 충청,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은 DJP 연합에 힘입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종필 당시 총재는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2012년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했음에도 패배를 했던 사례입니다. 당시의 야권이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다가 안 후보가 전격 사퇴하는 형식으로 후보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의 포기로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단일화가 충분한 시너지를 내지 못했었고요. 결국 당시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바 있습니다. 네. 자, 대선이 뭐 단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내부는 긍정, 부정 여론이 갈려서 상당히 시끌시끌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를 찍은 표가 이제 사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재외국민들이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선 후보의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 시점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모양이네요. 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 단일화, 더 좋은 정권 교체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 제목도 잡았지만요.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바로 내일 시작됩니다. 국회 상황실에서는 후보들의 오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집중 유세에 나섰고요. 윤석열 후보는 충청과 경남으로 갔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사활이 걸린 상태인데요. 민주당 외곽에선 자극적인 네거티브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과도한 증세를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나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제 발언 순서가 된 것 같기도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후보님 지적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 근데 이 분권의 문제,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이렇게 관심 가지신 거 보고 매우 놀랍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까지만 해도요.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잔뜩 축혀 세웠습니다. 안 대표는 토론이 끝난 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죠. 이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 차원에서는요. 야권 단일화의 효과 차단에 나섰습니다. 새벽 기습 단판,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다. 자리 나눠 먹기다라면서 효과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담판 과정에는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라면서 뭔지 밝히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보도에서는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어떤 자리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네, 이재명 후보 이번 선거의 승부처 서울 수도권으로 보고 있죠. 오늘 서울 유세에서는 단일화 문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자 서영교 의원은 사전 투표로 야권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단일화 여권 표심의 결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깔린 듯합니다. 새벽에 정치 야합의 소식 들어왔죠?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새벽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재명이 이긴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떡한 말 보낸다고. 아침부터 음료수 들고 들어오십니다. 이재명이 이긴다고. 정치야 사전투표로 심판합시다. 네, 이 후보가 단일화 대신에 초점을 맞춘 건 여성들의 표심이었습니다. 특히 2030 여성층은 이번 선거의 최대 부동층이죠.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돌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생리대 보편 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파란 장미를 들고 유세장으로 들어왔는데요. 파란 장미의 꽃말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받는 퍼포먼스도 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남녀가 평등하게 사회,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평등한 대한민국, 양성평등의 나라,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만 단일화한 건 아니죠. 이 후보도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오늘 유세에서는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김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고 본인과 이 후보의 단일화는 개헌과 정치 개혁을 공유한 거라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다시 그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그런 그 단일화 내지는 합당, 또 시스템 자체의 어떤 개혁이라기보다는 결국 선거에서의 그 유불리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후보는 그동안 안철수, 김동연 대표뿐 아니라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이 정치 개혁을 고리로 한 통합정부 제안을 했었죠. 심 후보는 네 사람의 단일화 행보 모두 비판했습니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정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심상정 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상정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수많은 비정규직 또 세입자 여성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정당 하나 꼭 필요하다. 또 35년 양당 체제를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 정의당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네, 실제로 이 후보의 통합정부에 대한 제안, 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JTBC 조사 결과 통합 정치를 위한 방안이다라는 응답은 35%에 그쳤고요. 57.1%가 진정성이 없는 선거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심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진정성이 없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더 높아진 모습이죠. 민주당 역시 정의당과의 추가적인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요, 전격적인 단일화로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충청을 찾은 윤 후보는 단일화를 이뤄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즉시 저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의 더 넓은 지지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트레이드마크가 된 어퍼컷은 물론이고요.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라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족자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천안 유세에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윤 후보의 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철지는 이념에 빠져 파거리 정치하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아 이렇게 농단에 오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한 온전한 상식과 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선언과 함께 유세 일정 취소하고 후보까지 사퇴한 상태죠. 윤 후보 지원 유세에 언제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안 대표는 과거에도 재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에 선거를 며칠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 지원 유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효과가 좀 미미해서 화학적 결합 잘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다를지 관심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저는 끝까지 이번 대선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루고 새정치 반드시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내일이면 사전투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할 거라면서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죠.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윤 후보는 부산에서 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이 가수와 배우, 유튜버들의 지지가 이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번 대선은 얘도 싫고 쟤도 싫은 중에 덜 싫은 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적어도 이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 불행의 원인이라고 마구 떠들지 않는 사람. 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이니까. 밥줄 끊겨도 이재명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과한 표현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람들 있었습니다. 나는 꼼수다 출신의 방송인 김용민 씨인데요.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되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본 바 있다. 네, 김 씨는 2012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도 막말 논란이 불거져서 곤욕을 치렀었죠. 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완주를 했다가 결국 낙선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를 강력 지지하면서 이낙연 당시 후보 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저 이낙연 지지 그룹으로 또 방향을 정한 똥파리들, 똥파리들이 또 열심히 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이 또 명언이 있잖아요. 네. 똥밀필패. 예, 안타깝습니다. 3등도 못한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은 방송 김 씨의 막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잇단 성폭력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어제는 김용민이 차마 입으로 담기도 부끄러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성적인 일탈이야말로 박원순, 오거돈 등 민주당의 전매 특허이고 이재명 후보 역시 여성에 대한 포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인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논란이 되자 김용민 씨는 해당 글을 내리고 무건 수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 외곽에서 나온 과한 지지 표현 또 있습니다.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인데요. 선제 타격을 부르짖는 윤석열은 이토 히로부미고 평화를 외치는 이재명은 안중근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대 후보를 친이파로 단정하면서 친일, 반일 프레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오늘부터 이 여론조사 결과 밝힐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죠. 초박빙 판세에서 잘 하는 것만큼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라는 악재를 만난 셈인데요. 상대 후보를 향한 과한 네거티브,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오늘 상황실은 이 사람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네거티브는 궁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선거 때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네거티브라는 건 선거가 급한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주로 하는데. 네, 김용민 씨 발언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내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죠. 허영일 선대위 대변인이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김용민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면 좋겠다. 간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입으로는 민주당을 위하는 척하지만 국민의힘에 복무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김용민 씨가 또 글을 올렸습니다. 좀 이제 발끈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일개 네티즌이니까 자기는 잘려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송영길 대표에게 나를 고발해달라. 이재명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네요. 자, 그나저나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고 사전 투표는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죠, 백 반장?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3,552개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모레 5일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을 받아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일반 투표소와는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내일 이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일정을 바꿔서 원래 이제 강원도 속초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광화문 인근으로 그 사전투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대선 당일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다음에 논란이 좀 됐잖아요.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선거일에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이 나온다고 해서 이 당일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 연설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참으로 말씀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야당은 틈만 나면 방역을 흔들어댔다. 심지어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조작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윤 후보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잘 할지 걱정이 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덜렁덜렁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덜렁덜렁 판단하시면 그거 안 돼요. 이제 대통령 그 직전에 가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 분이 저렇게 국가 사무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마치 투표용지 떨어지면 투표 못 한다고 빨리 가서 투표하자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랑 뭐가 달라요? 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거다.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꿋꿋하게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야합이라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뭐 유세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의 단일화, 야권 단일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 가장 앞장서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구애를 해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송 대표는 안 후보를 향해서 본인 말처럼 손가락을 자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23일 주술에 쓰인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상대방을 떨어뜨리려고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 당선되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는데 이 발언을 인용을 한 겁니다. 송 대표는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오늘 단일화를 보면 확실히 우리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이겼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로 오히려 여권이 결집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지도부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두 후보의 단일화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기득권 철옹성을 더욱 높여서 권력을 나눠먹는 정치 독과점이다. 양당 정치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바라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환영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대우가 완성됐다고 반겼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안 대표께 이번에 독자 출마로 정치적 비전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권이라고 표현될 부분에 대해선 조율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안 대표께서 내년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경쟁을 통해 당권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전에는 흡수 합당 형식으로 합당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합당 후 당명 변경도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위 그룹을 자처했던 문골 오소리 부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 앞서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당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요. 지난 1일부터 모집했던 지지선언 서명문에는 민주당원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진영을 넘어서 2번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찍어준다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다음에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썩은 후보를 낼 아니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 진보파리, 이념파리로 권력을 얻은 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권력 나눠 먹기 카르텔로 보인다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 1일 대표적인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렇게 과거의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었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했고요. 또 홍준표 서포터즈 부산 대표인 구상용 씨 등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홍준표 의원은 보수 우파 쪽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고 진보 좌파 측 사람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념도 생각도 없이 이합 집산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다. 하루빨리 끝났으면 한다. 더러운 대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원래 이제 앞서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 선언했을 때도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안철수 후보 사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짝퉁 후보들이 그 정체를 다 드러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허경영 후보 3파전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그 정리 이렇게 바로 제목을 잡을게요. 단일화 효과 차단 나선 민주당 장외 네거티브 앤 곤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이번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거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장동 특검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정작 중요한 사회 분야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TV 토론이 이번 대선의 주요 변곡점이 될 거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았죠. 그런데 역시나 소문난 장치에 먹을거리는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5차례의 TV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한마디로 기승전 대장동이었습니다. 그분으로 시작을 해서 몸통으로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어제는 사회 분야 TV 토론이었죠. 사실 주제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서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고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감정 섞인 말을 주고받던 두 후보. 결국 이 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특검을 하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책임을 지자 제안을 한 겁니다.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동의하십니까? 실패하고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떳떳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십니까? 당선돼도 책임지죠. 네.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의를 하느냐 이 후보가 무려 5차례에 걸쳐 따지듯 물었는데요. 윤 후보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득 이 문구가 떠오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이었죠. 윤 후보도 아차 싶었나 봅니다. TV 토론이 끝난 뒤 특검도 좋다. 다시 입장을 밝혔죠. 아니 아까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온 건데 지난 9월부터 아니 이거를 아직도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누르더니 지금 갑자기 아니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형식이든지 이 수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 좋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자고 했었죠.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방은 여성 정책을 논하다 또 한 번 불꽃을 튀겼는데요. 윤 후보가 이 후보의 조카 살인 변호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서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그 변호를 하셨는데 이렇게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시면서 페미니즘 운운을 하시고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뭐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뭐 저의 부족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또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윤 후보의 입에서 이 페미니즘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냐 질문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페미니즘 관련 서적에도 이렇게 떡하니 나오는 문구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놀라움을 표시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을 휴머니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거기서 뭐 어떤 혐오라든지 갈라치기가 나올 수가 없죠.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청년 남녀 갈라치기에서 뭐 저 여성 혐오로 표 얻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여가부 폐지 무고죄 신설이 청년 공약에 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심 후보의 아리송한 질문 방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잘 안 갔다는 말씀드리고 남성과 여성 그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아니 제가 이제 시간을 드려야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무고죄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우리보다 더 센 데가 있습니까? 무고죄는 원래 아니 제가 질문 드릴 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 좀 이어서 그럼 할게요. 질문을 하지 네네. 마시든가. TV 토론이 아니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는 듯도 싶습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죠. 공약집에 차별금지법도 없고 또 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일단 차별금지법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공약에도 안 넣으셨는데 하시겠어요? 공약에 있는 것도 다 용두삼이 되는 판인데 이재명 후보님의 입장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국민들도 정확히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해야 될. 제가 질문은 지금 안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이때 이 후보에게 흑기사가 등장을 했죠. 바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 혼자 말씀하신 거예요? 질문이 아니고? 아까도?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할까요? 윤 후보 많이 억울했었나 봅니다. 결국 사회자도 한마디 거들었죠. 단문 단답형도 괜찮은데 가능하면 답변을 요구하실 때 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지금 어제 TV 토론에서 날선 공방만 서로 오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훈훈한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통합 정부론을 기치로 내걸었죠. 이 후보는 틈틈이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해서 서로 경쟁해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적절한 그리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애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무심코 손을 내밀었다가 톡 쏘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에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 통합 정부 만들어서 직접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정당이 대선되면 선거 때마다 공약만 재탕 삼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마지막 TV 토론임에도 오히려 공세 수위를 낮춘 후보도 있었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참교육을 시전해왔죠.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러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어제는 장학 퀴즈 모드에서 벗어나 친절한 강의를 해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CO2를 생산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산업입니다. 그 탄소 포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집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방법을 개발은 하고는 있습니다. 수소 환원 방식이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려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저게 가능하게 하려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을까요? 일단 TV 토론 때까지만 해도 후보들은 단일화 관련 논의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꿈보다는 해몽이란 말이 있죠. 두 사람이 나란히 메고 나오니 붉은색 넥타이도 뒤늦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안 후보는 지난 TV 토론들에서도 주로 이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었습니다. 다만 안 후보가 주황색이 아닌 붉은색을 고집한 이유가 있겠죠.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랑과 빨강, 노랑, 그리고 주황색이 섞여 있습니다. 통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껏 공을 들였던 이 주황색이 빠지게 됐지만 말입니다. 5차례에 걸친 대선 TV 토론 이제 모두 끝이 났는데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과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런 후보는 없었겠죠?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한정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더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왔던 속보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법사위 얘기를 하면서 여야가 모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여야 의원들이 각각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자료를 열람한 뒤에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요, 이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병역 검사 때와 검사 임용 때 이제 시력 검사 결과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병역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과 재임용 당시의 시력 검사 결과를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1994년 검사 임용 당시에 윤 후보가 제출한 이 신체 검사서에는 왼쪽 눈 0.7, 오른쪽 눈 0.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0.2였습니다. 자, 이어서 2002년 재임용 때는 이 강남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한 결과를 제출했는데요. 왼쪽이 0.9, 오른쪽이 0.6이었습니다. 시력 차이는 0.3입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은 두 차례 검사 모두 부동시 판정 기준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단순한 시력 검사 결과로는 부동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신체 검사표는 당시 시력 검사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부동시 판정은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굴절률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굴절률 표시는 오늘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조금 전에 공개 기자회견도 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국민의힘은 이제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 신체 검사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어쨌든 이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오랜 기준으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의혹을 해소하려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수사 기록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 왔잖아요. 그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오늘 국민의힘이 요청한 수사 경력 자료도 함께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가 열람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후보 관련한 그 자료는 모두 6건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 1건을 포함해서 4건의 벌금형, 그리고 성남FC 관련 사건, 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등이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자료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이 아니었다.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 경력표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요청은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후보가 직접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라면서 이 박주민 의원은 경찰 입장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 주겠다고 해서 동의하에 출력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이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범, 소년원 경력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야 모두 본인들이 뭐 정확히 원했던 자료는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선이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네거티브는 당연히 지양하겠지만 어쨌든 여야 모두 이제 검증이라는 또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네거티브로 보이는 이제 그런 공방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TV토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TV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그 토론 막바지에 정말 대장동 부분을 놓고 이제 설전을 벌였잖아요. 고성도 오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특히 이제 대장동 특검 관련한 얘기에 나오면서 이제 두 후보의 이제 신경전이 거칠어졌는데 오늘 각 당의 입장이 좀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을 하자 그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직후에 대장동 특검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미 모든 정황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면서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해 실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비판했는데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대통령직은 함부로 게임하든 하겠다, 관두겠다 이런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뭐 대선이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대선, 그러니까 그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어제 왜 그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때문이다, 뭐 그런 또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관련한 논란이 조금 더 이어질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제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문제를 꼬집었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탄희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성범죄 2차 가해와 관련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도 임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저희가 뭐 자세히 얘기했습니다만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됐잖아요. 최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방역 당국이 사전 투표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사전투표 이튿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투표소로 이동 시 도보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가능하고요. 투표 안내 문자나 확진 통지서를 제출한 뒤에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은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와 투표 방법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얘기했지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 대선 당일까지 공개 활동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이 총리실은 김부겸 총리가 오늘부터 3월 9일, 그러니까 대선 본투표 당일까지 7일 동안 총리 공간에 머물면서 재택 치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온라인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 챙길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김 총리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오는 5일 오후 6시 이후에 공관 인근의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정치 뉴스들도 좀 짚어볼게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박수현 수석은 6월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고 청와대에 남아서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데요. 박 수석은 소셜미디어에 지공무사라는 글귀를 올리고 공적인 목적에 이르는데 사적인 이익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사력을 다하는 대통령을 끝까지 잘 보좌하는 것이 국민께 충성을 다하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최근 우리 정부가 신형 무기를 잇따라 공개한 데 대해서요.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LSAM 시험 발사 장면을 비롯해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초음속 수당미사일 등 최신 핵심 무기체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이 이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LSAM 시험 발사 등을 거론하며 동족 대결 노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남측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북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북침 전쟁 준비를 다그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에 청주 기지에서 이륙했던 F-35A가 비상 착륙을 했었잖아요. 그 원인이 오늘 발표가 됐죠. 네, 공군은 비상 착륙의 원인으로 독수리를 지목했습니다. 약 330m 고도를 비행하던 중 좌측 공기 흡입구에 대형 조류인 독수리가 충돌했다는 건데요. 때문에 랜딩 기어 작동 유압 도관과 전원 공급 배선 등이 파손되면서 결함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충돌한 독수리의 무게는 약 10kg이었다고 하는데요. 연료를 탑재해 20톤이 넘는 항공기가 10kg의 조류와 충돌하며 받는 충격량을 환산해 보니 약 30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속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유세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 국민의당 내부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를 앞서 했잖아요. 신채거. 네. 안철수 후보가 당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굉장히 갑작스러운 단일화 발표여서 당원들에게서 또 항의 문자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당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단일화 결심에 반대하고 실망한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 사과를 했고요. 단일화 결정을 길고 고통스러운 고뇌 끝의 결단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께서 명령하시는 정권 교체 대의에 함께해야 저와 당원 동지들이 열망하는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단일화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두 세력이 힘을 합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올려서요. 예전에 예전 대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싫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기권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명박 씨 당선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미필적 고의 책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뭐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 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단일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인터뷰도 하고요. 관련된 얘기를 좀 소개를 하면요. 아마 단일화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무총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예전에 이제 그 권력 이면 관련해서는 DJP 연합 같은 그런 이면 합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설 자리가 없고 정치 미래가 끝났다라는 그런 또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대선이 이제 6일밖에 안 남았고 또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단일화의 파장을 저희가 정확하게 뭐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 또 여야의 여러 가지 또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앞으로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내일 또 정치부회의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얘기들 또 각 당의 움직임 또 후보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V 토론 또다시 기승전 대장동 그분 시작 몸통 마무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왜 웃어요? 아니. 네, 할 말 있어요? 아니요. 할 말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하루고요. 내일도 뉴스 잘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유 실장 그 김삿갓 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김 그게 뭐야? 김, 어? 김, 어. 김.